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광주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캠프 출신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면서 정실 인사,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3년 내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학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후련함과 아쉬움을 풀어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물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소방용수 공급마저 어려워질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긴급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광주시도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에 나선 순천시는 덴마크 코페닐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광주시 산하 기관장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에 강기정 시장 캠프 출신 인사들이 내정되거나 전문성도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먼저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임명됐습니다. 최근에 임명된 김영집 테크노파크 원장도 강기정 캠프에서 활동했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내정된 조익문 씨 역시 강기정 캠프에서 공동 총괄 본부장을 맡는 등 캠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동구청장을 지냈던 김성환 전 청장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내정됐을 당시에는 전문성 문제와 더불어 총선 경력관리용 아니냐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도 전문성 부족 문제와 함께 보훈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광주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계속 앉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자체장의 보훈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선옥이 강운태 시장도 임기 말 보훈 인사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고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도 캠프 핵심 인물을 기관장으로 추천했다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의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훈 인사를 맡고 후보자의 전문성을 담보하자는 움직임이 시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9곳인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예산과 종사자 수에 따라 더 확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단 것 없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정말 검증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보려고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광주시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기관은 모두 34곳. 올해만 7곳의 산하기관장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2명의 산하기관장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초 출자 출연 기간의 조례나 정관 등에 기관장 검증 강화 사항이 더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할지 150만 광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신청한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광주 빅그린 산단 일대 330만 5천여 제곱미터를 둘러보는 등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제안서를 통해 국가산단을 조성해 미래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구례는 370m, 보성은 20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연일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의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물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한급수에 들어가면 소방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겨울철 잦은 화재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당국은 하천에서라도 물을 끌어올 수 있을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대원들이 15m 긴 소방호스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광주천 안에 관을 대고 펌프차에 넣을 물을 끌어올립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하천에서 소방용수를 보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에 상수도 설비가 단수 조치가 될 예정인데 그러기를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 수리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소방용수는 일반 생활용수와 같이 이렇게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광주 동구 소화전에 물을 대는 동복댐의 예상 고갈 시점은 내년 3월 말. 단수가 이뤄지는 제한급수가 현실이 되면 소방용수 공급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 개 소방서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약 18,000리터, 최대 5곳의 인접소방서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되면 그만큼이 더 필요한데 제한급수가 이뤄진 지역엔 소화전에도 물이 끊겨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용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급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하천과 강물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현장이거나 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공급 차질과 기계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전략 차원에서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도 최대한 물을 최소화하고 지금 전략하는 방법을 좀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소방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펌프차 진입은 가능한지 시내 하천과 저수지를 긴급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소방 헬기가 물을 길어올릴 수 있는 최소 수심 2m 아래로 저수지 물이 빠지진 않는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들어 산불과 대형 화재 위험이 높아지지만 소방용수 부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장애인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민사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 등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고속버스에 설치하도록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단체 회원 5명은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난 2017년 광주지법에 차별 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한 금호타이어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사측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지급 방법을 논의해 미지급된 금액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도 성명을 내고 체불임금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며 사측에 촉구하고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한 광주고법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112 신고 신속 대응을 위해 광주경찰이 지구대 파출소 담당 지역을 조정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신고가 집중되는 상무지구대의 관할지를 조정해 인근 동천, 화정, 금호지구대 파출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지역을 재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상무지구대 신고 처리 건수가 하루 평균 69.2건으로 동천과 화정, 금호지구대 파출소보다 2배에서 3배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3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내내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수험생들이 진학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날의 풍경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험표를 손에 쥔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으로 들어옵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저마다 똑같습니다. 떨리고 부러지긴 하지만 오늘 아침 잘 자고 일어나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도 다 맞추고 싶습니다.
학부모들은 수험생을 힘껏 끌어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자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교문을 떠나지 못한 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좀 짠하네요. 본인이 시간 쪼개서 한다고 했는데 많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수험생들은 입실 종료 시각을 단 몇 분 남기고 헐레벌떡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고사장을 향해 뜀박질을 하고 일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광주 전남 확진 수험생 111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시험이 끝나고 고사장을 나서는 학생들은 후련함과 아쉬움을 마음껏 풀어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좀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싹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살짝 허무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랑 글램핑도 가기로 했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그래요. 올해 수능 난이도는 수학과 영어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국어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의 경우에 국어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수학, 영어, 탐구 등 타 영역의 비중이 다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주시 교육청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장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남을 찾은 철새가 크게 늘면서 광범위한 오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가들의 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00마리 이상의 오리가 집단 폐사했던 장흥군의 한 유경 오리 농장. 농장주의 신고로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고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1km 이내 농장 4곳에서 키우던 오리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비를 많이 져갖고 지금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금방 또 키운다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못 키운다며 몇 개월은 놀아야 돼요. 나는.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전국 가금 농장으로는 15번째로 야생조류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3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농장이 탐진강 주변에 있어 철새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10km 이내 22개 가금 농장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 전남을 찾은 철새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도래지 주변이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가가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매일 확인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가감이 보상 삭감이라든지 이런 방역제를 취하는 예정입니다. 지난해 겨울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1건. 전라남도는 추위가 심해질수록 확산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농가의 방역 미흡으로 AI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삭감을 예고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벤치마킹에 나섰던 순천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덴마크 코펜힐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세계적인 탄소 중립 도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특히 도심부에 자리한 코펜힐은 친환경 소각장과 레저 문화 시설이 융합된 열병합 발전소로 지난해에는 올해의 세계 건축물에도 선정된 덴마크 친환경 정책의 상징입니다. 산이 거의 없는 코펜하겐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웅장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인근 국가와 도시들의 폐기물까지 하루 1,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와 난방열을 인근 지역 15만 가구에 공급해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시설입니다. So the Copenhagen is originally a power plant that makes the unwanted garbage into energy like electricity and heating. And then a Danish architect decided to make this into the Copenhagen.
4단계 코스의 사계절 스키슬로프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5m의 인공 암벽,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갖췄고 인근의 자동차 경기장, 요트장과 함께 주거단지에 접해 있는 복합 레저타운을 형성했습니다. Ja, jeg kommer her hver lørdag og træner. Jeg løber 14 km i det hele, fordi jeg løber ned på stranden også, og så løber jeg herhen, og så op og ned en gang. Og så skal jeg så løbe hjem nu. So we're here on a weekend break from London, visiting Copenhagen, and we saw on a TV program that you can ski on the roof of this building, so we decided to come and give it a go. 덴마크의 코펜힐 아마게르바케는 혐오 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순천시는 한 개에 다다른 폐기물 처리장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혐오 시설에서 선호 시설로 탈바꿈한 코펜힐의 사례를 도입한다면 2030년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오히려 지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시내 중심부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없는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기만 했던 쓰레기장을 도심 한복판, 또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여오겠다는 순천시의 역발상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부산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가 새롭게 운행됩니다. 금호고속은 오는 21일부터 나주 혁신도시와 부산 서부 지역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첫 출발은 오전 8시 20분, 부산에서 마지막 출발은 오후 4시로 예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금호고속은 지난 4월부터 나주 혁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새롭게 개설해 하루 3차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영상위원회가 영상 영화 관계자를 초청해 2022 광주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광주 팸투어에서는 전국 영화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의 역사와 문화공간, 영화 로케이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등 광주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팸투어가 마무리되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영화 관계자들이 서울 팸투어에 참가할 예정이고 광주 영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기관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도 산하기관 24곳 가운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며 한 해 예산이 1,600억 원에 달하는 테크노파크와 인력 운영이 많은 순천의료원 등은 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5년 인사청문 협약을 맺고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전남연구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신용보증재단 5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가을날이 예상되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구리에 370m, 보성은 20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낮 동안에는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기온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해남과 영암, 장흥에서도 영하권의 날씨 보이면서 쌀쌀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도 영하 1.6도까지 낮아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오늘 해상 날씨도 무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